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그런 거네 물어. 그러는 당신은 이라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2일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지만 국민들의 느낌은 대부분 이를 불인정하는 불평등 선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고 아주 슬픈 두 가지 좋지 않은 1등을 차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률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 빈곤율입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단 한 번 한 해 리투아니아에게 1위를 주더니 다시 2018년도부터 1위를 차지하는 슬픈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인데요. 그 원인을 보면 노인 4명 중에 1명은 상대적 빈곤율 아래에 있고 70대가 되면 빈곤율은 50% 가까이 되면서 자살하는 이유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입니다. 각국의 연령별 빈곤 비교지표로 이용되는 것이 상대적 빈곤 위험도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로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미국보다는 무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 250%, 호주 246.9%, 일본 153.8%를 압도하며 OECD 37개국 중에서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일하는 고령자가 세계 1위 국가라는 것도 알고 계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해법, 연금제도, 그 중에서 당선인이 직접 공약으로 약속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이리암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젊어서는 열심히 일했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쉬지 못하는 사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참 모순적입니다. 입으로는 노세 젊어서 노세를 노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그런데 노년은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초연금의 시작은 2008년 노인의 빈곤율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선별적 복지제도가 2014년 7월 최대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변경되면서 이름을 바꿔 지금의 기초연금이 되었습니다. 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너나 없이 기초연금 인상이나 개선 공약을 내세웠고 그래서 제도가 원래의 설계대로 가지 못하고 정치적 입맛에 따라 수시로 법률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로 노인 빈곤율 수치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올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번에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모두 10만원 인상안이 공약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의 91%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가 세계 1위라는 것은 노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표적인 노인소득 보장 제도로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번의 개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소득 대체율로 인해서 평균 수급액이 2021년도 기준 55만원으로 용돈 수준의 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이 풀어야 할 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수행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지만 이 문제는 비단 기초연금의 문제만 아니고 큰 틀이 국가 예산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과제의 첫 번째는 대상의 확대입니다. 분명 법률상 보편적 복지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의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올리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풀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감액제도입니다. 감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 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 역전방지 감액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가 되기 어려운 감액제도입니다. 쉽게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없는 상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90만 원인 조금 초과 어르신은 올해 기초연금 소득 상환액 18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 170만 원인 조금 부족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 수령 후에 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초과 어르신은 190만 원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0원이 더해져서 190만 원이 소득의 전부이겠죠. 그런데 조금 부족 어르신의 경우에는 170만 원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합하게 되면 200만 7,500원이 되어서 오히려 노력하여 소득이 있으신 분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소득 역전 현상인데요. 이는 자본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 감액 제도로 먼저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은 가정 유지를 이유로 감액하는 것으로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여기에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시비는 차지하더라도 가뜩이나 그동안에 덜 받는 개혁으로 불만이 높았던 국민연금 기피 심리 증가로 개혁의 동력마저 훼손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배를 넘으면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감액해 받은 수급자는 78만 명으로 감액액은 1인당 평균 7만 원 정도입니다. 30만 원에서 7만 원이니까 4분의 1 정도 줄어드는 만큼 수급자 입장에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성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정으로 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300억 정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 조 단위의 재정 부담이 기본인데 300억 정도는 충분히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선거 당시 폐지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10만 원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선에서 제도가 수정되고 연금 전체의 큰 틀에서 기초연금도 개혁을 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선택할 답지는 우선 기초연금액 10만 원 인상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대상 제한 70% 제한과 부부감액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기금 고갈의 문제의식을 함께 했고 또 이대로 운영하면 미래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근시안적 시야로 제도를 위반하면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공한 많은 선진국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오늘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용돈 주듯이 얼마 더 줄게 하는 구태적인 모습에서 진정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후세를 위하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걱정하는 정치가 우리 곁에 자리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RBGTV 리암입니다.